기본적으로 인간은 게을르게 태어났어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미련한 행동이에요. 내가 지금 게을르고 나태한 것 같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내 자신이 싫다? 자기를 자책하기보다 주변 정리를 한다는 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딱 앉았을 때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이 가게 돼요. 옷이 널브러져 있거나 책상이 어질러져 있거나 설거지가 안 돼 있거나 그럼 자꾸 그거를 건들게 되고 그럼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고 뭔가에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런 것부터 일을 처리를 합니다. 내 주변 시선에 거슬릴 게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에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죠.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거기서도 나오는데 20second 룰이라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그 습관을 시작할 때 20초가 걸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운동하러 나간다. 너무 귀찮잖아요. 내가 운동할 거를 미리 준비해서 가방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미리 꺼내 놓는다거나 그럼 반대로 내가 좀 버리고 싶은 습관은 그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0초 이상 걸리게 하래요. 예를 들면 게임기를 장롱 깊숙이 숨겨놔요. 그럼 내가 그거 게임을 하고 싶어도 그거 가지러 가는데 20초 이상 걸리겠죠? 그럼 귀찮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습관을 미리미리 환경을 세팅해 놓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쉽게 만드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유튜브를 촬영할 장소를 먼저 만들고 편집할 장소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책상에서는 나는 항상 유튜브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공간이야 라는 식으로 일과 내가 쉬는 공간을 분리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공간에 있으면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루틴처럼.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켜는 조명 그리고 시간대 그리고 그 책상 그 자리가 있고요. 글을 쓸 때 앉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요. 유튜브 편집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와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책을 읽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시간대가 되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고 그게 루틴을 만드는 거죠.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완벽히 준비돼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완벽히 준비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 시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감과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색이 있으면 모든 색을 갖추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그리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재료가 생길 거예요. 필요한 물감 색이 생길 거예요. 그럼 사실 그것만 사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하면 물감도 사고 파스텔도 사고 지우개만 5종류 살 거예요. 연필도 세트로 다 사겠죠. 사실 4B 연필 하나만 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시작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준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시작을 해야 내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되게 미련한 행동이에요. 좋은 계획은 타이트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정해놓는 것보다는 큰 기획에서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럼 나는 어떤 결과물을 원하지의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먼저 그려요.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그림을 그릴지를 정하고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디테일을 들어가지 처음부터 세세하게 디테일을 들어가는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계획을 재우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뭘 필요한지를 정해놓는 거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계획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할 건지를 계획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플래너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플래너를 일주일 단위로 써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대한 일정을 적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세세하게 적지 않아요. 이날은 뭘 해야 되고 이날 뭘 해야 되고 정도만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 펼쳐요. 그러면 일요일날 적어놓은 월요일 페이지만 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일 뭐해? 그럼 제가 플래너 좀 볼게 하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어저께 오늘 촬영하는 장소가 어딘지 몰랐어요. 밤이 돼서야 찾아봤어요. 왜냐면 얼마나 걸리는지만 알면 제가 언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지금 현재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플래너를 꾸준히 못 쓰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플래너를 믿지 못해서예요. 내가 적어놨으면 내가 이 도구를 믿으면 그거대로만 하면 되는데 적어놓고 이 플래너를 못 믿고 자꾸 머릿속으로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획만 하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내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잘 쓰려면 나는 이거를 믿어 그리고 이거를 쓴 과거의 나를 믿어가 우선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말했을 때 그거를 꼭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건데, 말하지 말고 시작해라. 왜냐면 남들한테 말하는 순간 내가 이거를 거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더 멋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지켜볼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사실 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기대가 낮을수록 기회가 많아지는데 자꾸 기대를 부풀리는 거예요. 막 얘기해서 나 이거 할 거야, 나 저거 할 거야 막 하면서 그 기대가 부푸는 순간 그 기대가 커지는 만큼 부담감도 커지는 거죠. 내가 목표를 두었을 때 그거를 달성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처음부터 모든 단어를 알고 모든 문법을 알아야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세요. 단어 공부, 문법 공부 엄청 해가지고 처음부터 틀리지 말아야지,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원어민처럼 딱딱 좋은 발음으로 멋진 단어로 맞는 문장으로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프레임을 두었어요. 예를 들면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만 다 알면 된다. 내가 뭘 원한다, 뭐 빨대가 있고 가져갈 거냐, 여기서 마실 거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장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카페에 손님으로 있을 때만큼은 원어민이에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은 다 알고 문법은 다 알고 단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심지어 거기서 더 발전하면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그럼 손님한테 말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여기저기 카페를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자신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넓혀요. 마트, 도서관 하나씩 하나씩 넓히면은, 처음에는 카페라는 작은 프레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장소가 하나씩 하나씩 넓어지면서 이제 나는 모든 공간에서 자신감 있게 영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프레임이 없이 너무 무한해지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를 카페라는 한순간을 정해주는 순간 이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럼 부담감이 확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생겨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나, 여기서만 내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넓혀나가고 여기서 마스터하고 넓혀나가고, 이 방법을 쓰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우울하게 하는 게 제가 목표가 없어졌을 때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없을 때가 되게 슬픈데, 그 이유가 저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럼 그걸 왜 해야 되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뚜렷해지고, 그럼 계획이 세워지고, 하는 거는 너무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해왔고, 그런데 그런 목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정말 기대감이 낮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낮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최소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유의미한 성취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취들마다 특징을 보니 처음부터 제가 노력한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보통 그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렇게 J커브를 그려요. 그래서 이게 탁 터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까지의 내가 얼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사용하냐가 저는 피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엄청 내 최선을 다해서 막 전력을 다해서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간과 작은 에너지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조금 더, 그 일이 좀 더 익숙해져서 조금 더 그렇게 페이스 조절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채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이폰으로만 시작했어요. 아이폰 하나로. 그리고 거기서 나는 딱 일주일에 딱 하루만 투자한다.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하루에 다 한다. 내 목소리도 안 들어갈 거고 썸네일에도 글씨를 안 넣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하니까 한 번만 올린다. 나 대신 이거를 꾸준히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잘 안 되더라도 실망감이 덜해요. 내가 투자한 게 많을수록 기대감은 높아지고 실망감은 커지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게 적당하잖아요. 그럼 적당한 기대하고 적당히 실패해도 적당히 아픕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적절히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해서 자주 시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게으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부지런해 보이지만 그 사람도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작가님이 계세요. 글을 진짜 매일매일 쓰시고 엄청 부지런하세요. 근데 그분은 밥 먹는 걸 되게 게을리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되게 부지런해 보이지만 저도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게으르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성취 이뤄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너무 분명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내가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것 같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안 하는 내 자신이 싫다? 자기를 자책하기보다 내가 이걸 진짜 왜 하고 싶지? 내가 이걸 진짜 왜 하려는 거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잘 구분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왜에 대한 정의가 잡혔을 때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환경 설정 그리고 기대감을 낮추는 작은 시도들 그렇게 시작하시면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성취를 낼 수 있습니다.